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을 준비하는 모두의 논술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히 살펴볼 내용이요. 우리 취업을 위해서 이게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죠. 그런데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포스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이라고 하던 승진이라고 하던 승진은 보통 자소서 안 받습니다. 취업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 제일 많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점, 그러니까 자기의 장단점을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실제로 자기가 이제 그 문장을 쓰는 데 있어서 자기의 장단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소개가 되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 극복 과정이 사실은 인사 담당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궁금한 내용일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양면성이 있듯이 약간 느린 인재가 있죠. 그러니까 좀 꼼꼼하고 일을 좀 세밀하게 보는 인재들은 자기 스스로가 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일 처리가 빠른 인재가 있죠. 이 사람들은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느린 사람은 꼼꼼한 사람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빠른 사람은 빠른 대신에 어떤 것을 놓칠 수 있다는 단점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장단점을 소개하라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하셨으면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자기소개서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장점도 단점도 아닌 그 무엇으로 쓰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배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서류 전형에 배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단점과 장점을 뭐 소개하세요라고 했는데 장점이 곧 단점인 것처럼 쓰거나 단점이 곧 장점인 것처럼 쓰거나 이렇게 자기의 단점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은 자소서는 일단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장점은 무엇이고 하나의 문단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단점은 무엇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기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볼게요. 느린 인재를 내가 이제 하나의 캐릭터로 주장을 했다. 그리고 꼼꼼한 사람이다. 라를 가정을 했으면 장점은 꼼꼼함이 들어갈 것이고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느리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그 진취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좀 꼼꼼한 것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에 비춰질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를 먼저 적용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다이어리를 활용해서 혹은 협업을 활용해서 어떠어떠하게 극복하고 대응하겠다. 이런 과정까지는 요게 하나의 담론이 돼서 장단점을 소개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물론 자기소개서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면접에서도 물어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 개가 한 세트입니다. 각각 나눠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오류는 단점이 왠지 장점처럼 보이게 만드는 자소서가 있어요. 이 부분이 배점 자체도 낮을 뿐더러 면접에서는 약간 공격적으로 질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극복 과정을 쓰시는 게 훨씬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서사를 따르지 말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있잖아요. 굉장히 충실하게 서사를 따르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저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자기소개 1분간 해주세요. 이런 면접에서도 이제 물어볼 수 있고,
자기소개서 자기의 뭐 어떤 뭐 생애라든지 성장 과정 중에서 어쩌고 저쩌고를 이제 요구하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요, 진짜 이 서사를 충실하게 따르잖아요. 뭐 출생은 언제부터 했고, 뭐 초등학교 어디 나왔으며 이제 초등 중등은 이제 안 쓰고, 고등학교는 어떻게 갔고, 대학교에서는 어떤 뭐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했고, 이 자체가 정말 그 인사 담당자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의 생애라든지 어떤 뭐 성장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면 도대체 무엇을 써야 되나요? 자, 이거는요, 제가 이제 그 자기소개서 책에도 밝히긴 했는데요. 자, 하나의 포인트, 그냥 한 시점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 이제 삼국지에서 보면 조조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러면 이 조조가 어렸을 때 원소하고 같이 그 조조하고 놀다가 이 동네 처녀를 납치하는 그 장난을 칩니다. 그런데요, 같이 도망가는 과정에 원소가 이렇게 떨어져요, 구덩이에. 이 구덩이가 도적을 잡기 위해서 그 주민들이 파놓은 구덩이 땅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가시덤불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이거 이제 잡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러면 조조가 위에 있고 원소가 이렇게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여기에서 막 찾아다니고 있으니까 조조가 마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도적이 여기 있다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오죠. 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그러면 원소가 이 가시덤불을 아픈 걸 모르고 짚고 또 올라왔기 때문에 같이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사례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조조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사례를 통해서 이 과정에서의 그 문제 상황을 극복하는 인물형이 하나가 그려지죠. 그래서 이 과정보다는 결과, 즉 도망가야 한다는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시점에서 나는 어떤 갈등 상황이 언제 있었는데 이 갈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하게 했으며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어떠한 내가 교훈을 얻게 되었다. 그 이후에는 나의 좌우명이 됐고 어쩌고 저쩌고. 자, 이렇게 하나의 포인트를 강조하는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돼야지 이걸 서사를 쭉 따라서 썼다가는 그냥 아무 인상 없는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됐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지 않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충실하게 서사를 따를 필요 없이 내가 강조하고 싶은 하나의 시점을 사례를 통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쓰는 자기소개서 작성 방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써달라. 그리고 시사점을 써달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보통 이게 어디에서 필요한 영역이냐면 자기 직무 역량을 좀 소개해달라고 하는 요구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재고 이 인재는 우리 회사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를 사실은 물어보고 싶어서 이걸 그 문제를 구성한 거예요. 그런데 뭐 보통 여기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뭐냐면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보통 업무의 내용은 어떠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끝. 글자 수 맞추면. 이런 방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업무를 통해서 무엇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이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행사를 주관하고 이것을 안내하면서 예산까지 편성하는 업무를 보았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보통 일반적인 직무에서는 해결할 수 없죠. 행사를 주관한 사람만이 알고 있는 예산과 행사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인재이고, 자, 이렇게 사례, 경험, 시사점. 자, 이 구조, 통사 구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써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업무에서는 이런 일을 겪었는데 너무 많은 고유의 업무에다가 외부 협력 업무에다가 뭐 파생된 이러이러한 업무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를 통해서 나는 무엇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이런 방식. 자, 어떤 업무, 그리고 업무의 과정, 그리고 배운 점, 시사점, 그리고 여기에 더하기 플러스 알파. 이것을 통해서 어떤 업무까지 앞으로는 이렇게 업무를 진행해 왔었다는 역량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통사 구조를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그런데 글자 수가 좀 많은 경우라면은 이거를 한 두 개 정도로 편성하셔서 조금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게 써주시는 방식이 좋고요. 만일에 글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두 개를 쓰는 방식은 1000자나 1200자를 포함하는 영역이라면 두 개 정도를 쓰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글자 수 자체가 600에서 500자 정도다라고 한다면 한 개만 딱 정해서 나의 역량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역량을 여러분들이 좀 소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까요? 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정말 중요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 그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하고 또 우리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역량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나는 뭐 소통에 뭐 소통 관련 전문가라고 이제 캐릭터를 하나 정해요. 그러면은 나의 그 캐릭터 주제가 나왔죠. 그러면은 경험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회사의 갈등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어떤 위기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나는 보통 이제 그 기존 직원과 신규 직원의 연결고리가 되는 소통의 네트워크, 즉 전문가로서의 소통을 원활하게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무임승차를 하기 위해서 참여가 좀 부족한 친구가 있었는데 자, 이런 조원들과 이 참여자들의 이 갈등 상황을 내가 어떤 대화나 소통으로서 해결한 적이 있고 이 소통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떤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문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직면한 어떤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담하는 어떤 캐릭터로서의 생활이 좀 길었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나는 발휘할 것이다.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역량을 표현해 주시면은 좋은 영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정말 경험이 많아요. 경험이 많고 그리고 쓰고 싶은 말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읽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중원, 부원의 자기소개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인사 담당자들은요, 그것을, 와, 이 사람은 이 경험도 있구나. 오, 저 경험도 있네. 이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주제, 하나의 캐릭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까지 지원했던 자기소개서를 한번 쫙 보세요. 그러면 되게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에 원형이 있고 이것을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A 회사에 지원하고 조금씩 바꿔서 B 회사에 지원하고 이런 방식으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회사에 맞춰주는 것보다는 자기의 어떤 구축된 캐릭터를 강조하는 자기소개서가 훨씬 중요하고 또 좋은 배점을 받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갈까요? 다섯 번째는 작성하는 내용부터 한번 설계를 해보고 작성을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보통 이제 취업 논술 혹은 취업 준비,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그 캘린더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21년 2월에 1주, 2주, 3주, 4주가 있는데
1주에는 A 회사가 뭐 발표를 하고 그리고 A 회사에 뭐 필기 시험이 요날 있고 그리고 A 회사에 뭐 면접 시험이 이때 있다. 그리고 B 회사에 공지가 나타나고 B 회사의 필기 시험은 여기에 있으며 B 회사의 면접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에 뭐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C 회사도 이 회사 여기에서는 2월 3주에 발표를 하고 공지가 나오고 그리고 C 회사에 필기가 있다. 자, 이런 현상이 지금 가장 일반적인 그 자기소개서를 쓰는 그 취업 준비하는 분들의 일반적인 캘린더일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도 있고 실제로 뭐 필기도 있고 면접도 있고 굉장히 이제 중첩돼 있죠. 그래서 보통은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게 딱 이제 공지가 되잖아요. 며칠까지 지원하시오. 이런 식으로 되면 원래 일반적으로는 그냥 원래 썼던 자기소개서, 원형의 자기소개서를 약간만 바꿔서 바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다음 날 바로 필기 시험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없는 경우라면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가능하면 이 회사의 홈페이지 정도는 접속해 보셔가지고 아, 이 회사는 지금 인재 중에서 어떤 일을 하는 인재를 뽑고 있구나. 자, 인재상. 그리고 그 다음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보면 사업 분야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 사업 분야는요, 지금 이 회사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재상과 사업 분야, 그리고 채용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에 공통점을 찾으셔야 돼요. 이 공통점이 나오게 되면 실제로 내 원형 자기소개서에서 약간만 바꿔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원형 자기소개서를 전체적인 내용을 수정을 해야 되는 건지, 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나오면 이 내용을 갖다가 어떤 구성으로 몇 글자를 배분해서 작성하는지가 어떻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은 사실은 학교가 그 회사가 지금 뽑고자 하는 인재의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이고 어떻게를 써야 되는지가 바로 지원자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실제로 이 회사가 원하는 인재로서 완성된 자기소개서를 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첫 번째는 필기 시험에서 불합격, 두 번째는 면접 상황에서의 갈등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보통 이 기업의 합격 소식은요, 정말 도적처럼 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딱 이제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고 노력을 투자한 회사 여기에서 그 합격증이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회사에 자기소개서는 완성도가 좀 있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개, 인재상, 이 회사의 사업 분야, 그리고 채용 계획, 이 세 가지가 일치하는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서 그래서 여기 문제에선 1, 2, 3, 4번이 배정이 되어 있거나 1, 2, 3이 배정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내용 자체를 먼저 설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완성하셔야지 쓰면서 정리하게 되면 또 중원부원의 자기소개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는 내용의 설계부터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이제 논술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논술에서의 개요 쓰기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내용을 먼저 설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자기의 단점을 얘기할 땐 극복 과정도 같이 써달라는 점. 두 번째는 너무 서사에 충실한 나머지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길게 쓰지 못하는 경우를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점.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내용의 그 사례, 경험을 쓰고
시사점까지는 우리 작성자가 조금 심도 있게 써 주셔야만 자기소개서의 배점이 높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네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자기의 캐릭터,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소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좀 써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성을 하면서 내용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을 설계한 후에 그리고 배치를 한 이후에 내용을 작성하셔야 된다는 점. 자,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21년부터는 조금 우리 그 공기업에서는 아마 채용 인원이 좀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사기업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1년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완성도 높은 자기소개서를 쓰셔서 좋은 결과를 받으시길 응원드리고요. 만일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다가 도저히 선생님 저는 자기소개서가 나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자기소개서는 정말 몇 점을 받을지 정말 궁금해요. 라고 궁금하시다면 네, 이메일로 모대논술 이메일입니다.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이메일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홈으로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제 네이버 블로그랑 연동이 되니까 블로그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고 시간이 별로 없다 급하다라고 한다면 여기 앞에다가 급함으로 표시하셔가지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첨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